법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원고이든 피고인이든 간에 법정에 설 때에는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사심 없이 편안하게 온종을 베푼다는 것은 나쁜 일도 아니고 또 그 자체를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종을 베푸는 것도 신경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원고와 피고인이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혹시 치우치는 말이나 그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설령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그런 모습, 그런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요.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의 분위기는 늘 엄숙하고 무겁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판사가 입장할 때에 모두가 다 일어나서 판사에 대한 예우를 표시하는 것도 그런 연유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의도나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오이밭 아래에서는 가끈을 매거나 그리고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민주당의 이재명에게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 법정에만 가게 된다면은 법정에 이재명이 서게만 된다면은 정상적인 우리의 생각을 모두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이 우연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우연도 자주 있으면 필연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재명에게만 우연히 이렇게 몰려서 올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난번 재판에서 정진상의 재판에서 포옹, 껴안음 사건 그런 일 보셨습니까? 이걸 사건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판정에서 처음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이상했다. 참 이상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의 포옹,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은 물론 더 없습니다만은 왜 이런 장면이 법정 안에서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에서 제가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이 유창훈 앞에서 영장 기각이냐 구속이냐 갈림길에 섰을 때에도 그야말로 이재명이 유창훈에게 이렇게 표했습니다. 목이 메면서 이렇게 읍소를 했었죠. 재판장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방어만 할 수 있게끔 구속만 피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 하나만, 방어만 할 수 있게끔 구속만 피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할 수 있다면 구속의 갈림길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용왕에 잡혀갔던 토끼도 빠져나기 위해서 자신의 간이라도 빼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길 벗어났듯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우연은 또 있었죠. 권순일이 대법원 판결에서 그야말로 멋진 판결, 제가 멋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역설적인 얘기죠. 한마디로 재판정에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때의 내용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방송 토론회에서 진영 강제 입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언론들은 그때의 기사를 보면은 기사회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창훈 기각 때에도 어떤 표현 썼습니까? 기사회생이었습니다. 권순일 때에도 기사회생, 유창훈 때에도 기사회생. 기사회생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 권순일 그 판결에 아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전국에 방송되는 그런 자리였었죠.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로 볼 수가 없다. 이 판결에 대해서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권순일이 바로 그 재판 꺼내놓고 김만배의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게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알림의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떤 매체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 자체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야만 적극적인 의사 표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순일 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법관 지낸 건 맞습니까? 그런데 단식을 하고 있었던 이재명, 지금은 이제 건강한 몸, 뭐 사실 단식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대로 믿겠습니까? 아무튼 본인이 단식을 했다고 하니 믿고 재판장에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랫동안 단식을 해서 다리 힘이 없으니 재판장님 재판을 좀 조기에 끝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1시간 20분 만에 끝낸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출석을 하고 다음에 나오라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3분 재판으로 끝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재판부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 조건을 다 들어주고 재판을 종료합니까? 만약에 피고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은 일방적인 주장을 할 때에는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재판을 종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나가 다 재판받기 싫으니까 저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그 재판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강서구 보궐선거 유세장으로 갔습니다.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 때에 국방위에 소속돼 있는데 나오긴 했었습니까? 맨 마지막 딱 하루 참석하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서 중앙지검에서 지법이죠. 중앙지법에서 열렸을 때도 아까 3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규태 부장판사였었죠. 선거법입니다. 이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이것은 길어야 1년 안에 끝내는 재판 아니겠습니까? 633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3심 대법원이 석 달을 넘지 않아서 모두 1년 안에 재판을 종료해야 하는데 강규태 부장판사 그 재판 1심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지 않습니까? 왜 안 나왔느냐? 이재명 변호인 측의 답변이 네, 국정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국정감사장에 그날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이가 18일 동안 사라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재명도 보여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김남국이나 이재명이나 같은 DNA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리고 변호사들도 정말 낯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지키는 변호사라고요. 사기꾼의 한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탄이라는 말 이외에는 어떤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다시 정진상으로 돌아갑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청이 하나 있습니다. 보석 조건 때문에 제가 정진상 피고인과 전혀 접촉을 못하고 있는데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이나 재판이 종료되면은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 신체 접촉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에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재판장인 김동연 부장판사가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재명이 정진상을 등을 껴안고 토닥거린 후에 악수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보셔서 다 아시는 일입니다. 정진상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의 보석 허락 조건에 물론 이것이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었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예상치 못하게 법정에서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에서의 포옹. 과거에 재판을 오래 했던 오래된 판사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의견을 보였습니다. 왜 이재명에게만 이런 이례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기사에는 제가 그 기사 한 줄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끔찍한 재판정, 공정성을 죽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재판부를 비난했지요. 정말 이게 옳은 일입니까? 법을 다루는 공정을 외치는 판사의 그런 모습입니까? 정말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갑기에 포옹을 하려 했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은 정말 무서운 천재다. 분명히 천재는 천재인데 사회에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유익함의 천재가 아니라 악마의 탈을 쓴 교활하기 끄짐없는 그런 악마의 탈을 쓴 천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적당한 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눈물 한 방울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냉정한 사람입니다. 냉철한 사람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그런 사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악어의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연기에 능한 그런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포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진상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불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다 죽어. 말은 없었지만은 이렇게 진하고 무서운 교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6번째가 될래?
여섯 번째가 되고 싶으냐고 이렇게 정진상을 끌어안으면서 외쳤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살려고 무언의 압박을 넘어서서 정진상에게 죽음의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하지 말고 버텨. 끝판은 나도 모르겠다. 다시 법정의 재판부에게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 유독 이재명에게만은 재판에 우연히 따라야 합니까? 왜 우연히 따릅니까? 법원에 있는 로비 여신상이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로비에 있는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하려 합니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죠. 여러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